It's hit. Ball up for grabs. Picked up by Smith. Malcolm Smith. All alone. No flags. Touchdown. 얘는 대체 왜 제 옆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NBA를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저희 코홀트에 278명이 있어요. 저 같은 쭈구리도 있지만 대단한 사람도 많습니다. 뭐 학부면 학부, 커리어면 커리어, 심지어는 올림픽에 출전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조직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평균을 맞추기 위해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저 같은 쭈구리도 있어야 뻔한 스토리 말고 얘는 왜 대체 NBA를 왔을까? 얘 브레인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친구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친구는 스탠포드랑 버클리를 나왔거든요. MD예요. 신경 전문이면서 이 병원의 CEO인데 왜 풋볼 선수들이 풋볼을 하다가 다쳐서 뭐 뇌진탕에 걸린다 하면은 의사한테 클리어런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친구 병원으로 온대요. 뿐만 아니라 JD이기도 해요. 와이프가 로펌을 갖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의료소송은 자기가 맡는데요. 부동산 라이센스도 있구나. 조그만한 부동산 투자회사 CEO기도 해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너는 스탠포드에 버클리에다가 MD에다가 JD인데 물론 와튼 MBA까지 있으면 레주메가 굉장히 섹시할 텐데 넌 레주메가 필요 없잖아. 밥 먹으러 가면은 블랙카드로 내요. 아멕스 블랙카드 연회비가 5,000불이래요. 거기다가 집도 의리의리하고 슈퍼카드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럼 대체 왜 왔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 사업들이 커지는데 자기가 여지껏 의대를 가고 법대를 가면서 숫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숫자 쪽으로 너무 약하다는 게 느껴지고 리더십이라든지 비즈니스 센스 이런 쪽에 단점을 많이 느껴갖고 여기를 보완시키러 왔대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MBA를 배움의 수단으로 온 친구죠.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친구 역시 제 스타디 그룹에 있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저희가 처음 일주일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수업을 했는데 수요일날 자기가 일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주를 다녀왔더라고요. 네, 그 우주 맞아요. 3, 2, 1, release. Fire. Welcome to space. Beautiful. 친구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막 야 너 이거 우리 숙제 되게 많아 너 이제 망했다 막 이렇게 놀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사진을 보내줬어요. 일을 하러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간대요. 물론 웬만한 차보다 싸다고 뭐 말은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친구는 에어포스를 나와서 F-15 이런 거 테스트 파일럿을 하다가 지금은 스페이스 파일럿인 거죠. 그래서 너무 멋있잖아요. 뭔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대체 왜 여기에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60세가 넘어서 이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이유인 거죠. 그렇잖아요. 60살 됐는데 막 F-15 타고 다니면 너무 멋있잖아요. 지금껏 자기가 해온 일과 뭔가 연관을 해서 뭔가 새 출발을 하긴 하겠지만 뭐를 할지 모르겠대요. 영감을 얻는 동시에 배움을 얻으러 온 친구인 거죠. 아직 뭐를 할지에 대한 확연한 대답은 없지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MBA를 쓰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케이스는 회사의 노예예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중국 친구거든요. 상하이 산대요. 지금도 상하이 산대요. 상하이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필라델피아를 오거나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 친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갖고 야 네가 그 상하이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일하는 회사가 이커머스 회사래요. 중국에. 미국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먼저 보낸 거예요. 지금 277명하고 이 친구도 네트워킹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테크 쪽, 파이낸스 쪽, 법조인 쪽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윈윈이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경비도 대주고 지금은 통학을 하지만 지사를 설립을 해서 서부에 정착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파리에서 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같은 회사에서 자기의 직원들을 보내는 거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케이스는 회사나 인더스트리에서 기회를 보고 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PhD가 있는 친구거든요. 바이오텍에서 어떤 연구를 해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울수를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뭐 연구를 한다는데, 이 회사가 작게 스타트업으로 연구진들이 시작을 한 회사래요. 연구진이 시작을 하니까 연구는 굉장히 잘 되는데 경영 쪽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론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연구에 포커스를 하시다 보니까 경영 쪽에 약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컨설팅도 써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문 경영인을 불렀대요. CEO를 부른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는 경영진하고 이 연구진하고 서로의 분야를 모르니까 너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쪽에서 기회를 봤대요. 자기가 박사고 연구를 하는 친구긴 하지만 만약에 경영 쪽도 잘 안다면 일단 이 회사에서 그 중간에서 미디게이트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발돋움할 수 있잖아요. 이 인더스트리 역시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친구는 MBA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부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갖고 야, 너 혹시 네 와이프가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했을 거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같이 지원은 한 건 아니래요. 이 여자분의 스펙을 보니까 떨어질 친구는 아니에요. 둘 다 프린스턴에서 만난 CC래요. 와이프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서 이제 픽스드 인컴 쪽에 있는데 CFA예요. 남편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올 때마다 따라올 생각이었대요. 하루는 와이프가 그럴 바에는 그냥 너도 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뚝딱 하고 어플라이를 해서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프린스턴에다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니까 가능했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와튼 스쿨 올라고 준비하는 4년 걸렸거든요. 너무나 멋있는 커플이에요. 부부가 프린스턴에서 CC였고 이제 와튼 MBA CC잖아요. 엘리트 부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궁금한 게 있죠? 너네 학비는 어떻게 해? 했더니 와이프는 회사에서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크레디빌리티를 위해서 오는 친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친구들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와튼 스쿨이 그 걸림돌을 제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친구들이죠. MBA 팀에 있는 대표 변호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러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경영진으로 가기 위해서는 크레디빌리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퍼블릭 컴퍼니의 CFO도 있었어요. 퍼블릭 컴퍼니에서 CEO가 되려면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고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CFO가 어떻게 보면 숫자 쪽으로는 검증이 됐지만 경영 능력이 검증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본인은 준비가 됐는데 기회가 잘 안 왔대요. 와튼 스쿨이 그 헐드를 하나 넘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같은 맥락으로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CAO, Chief Accounting Officer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 역시 경영진 쪽으로 CEO 쪽으로 가려면은 그런 credibility가 하나가 있어야지 CEO 쪽으로 선임되는 데 유리해서 credibility를 위해서 왔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린 풋볼 선수도 여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첫날 네트워킹을 하러 지나가는데 계단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디서 얘를 많이 본 거야.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가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 나는 직장학생이야. 라스베가스에서 왔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 있어. 이랬더니 이 친구도 이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제가 삿대질하면서 야, 네가 거기서 왜 나오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회사가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좋은 전통은 아니에요. 슈퍼볼은 다 같이 돈을 걸고 함께 모여서 봐요. 근데 저희는 그때 덴버에 걸었거든요. 많이 잃었거든요. 이 친구가 저 장면을 통해서 슈퍼볼 MVP가 된 건데 어떤 복장으로 어떤 포즈로 누구와 봤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가 와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이 친구는 이제 은퇴를 했고 돈은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슈퍼볼 MVP인데 사업을 키우고 싶은데 그냥 풋볼 선수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풋볼 선수였는데 USC를 나오고 MBA까지 나왔다 하면 그 크레디빌리티가 엄청 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필요하고 인맥도 쌓고 비즈니스 쪽을 배우기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오늘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그냥 간단하게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사람마다 MBA를 가려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도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체 왜 MBA를 갔느냐라고는 뭐 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번 영상을 공유한 이유는 꼭 한 가지 이유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른 이유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MBA를 고민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가면은 어떤 가치를 뽑을 수 있을까 현명하게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